재미있는 경제방송 와글와글. 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상사들이 하는 말 중에 무조건 해,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이렇게 막무가내형이나 아니면 책임 전가형 말에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직장인들이 무슨 로봇도 아니고요. 무조건 해, 너무하겠죠. 앞으로 서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배려심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받았던 스트레스는 와글와글 함께 하시면서 해소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출발! 네, 와글와글에서는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 모두 모아서 정리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공개하게 됩니다.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한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언제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종목 와글와글 곧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아침에 방송됐었던 굿모닝 대박 예감부터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자산 건전성 우려가 일단은 그 주가의 발목을 잡아왔었는데요. 지난 8월 달에 14,000원, 13,000원대 박스권 하단을 그리던 종목이 8,000원대까지 9월 달에 위갈 리스크가 가장 커졌을 때 8,000원대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투자증권 자회사로 있는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그 증자 참여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서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일회성 요인 감안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대규모 현대건설 매각 이익과 부실자산 매각 등이 일단은 일회성으로 반영이 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이익이 약 4,000억, 4,600억 정도 규모, 전분기 대비 42% 정도 감소를 했겠지만 예상이 되지만 이런 측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금융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 PBR이 약 0.5배 정도 수준입니다. 상당히 좀 펀더멘털을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좀 과도한 그 할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생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차 상승 이후에 상당히 하반 경지 견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을 유지시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박스권 탈출하는 형태로 추가 상승을 해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셋톱박스 업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휴맥스도 있습니다만 홈캐스트가 상당히 최근에는 각광을 받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사 같은 경우가 뭐 위성 방송 수준용 셋톱박스 만들고 또 이제 뭐 HD급 셋톱박스가 뭐 미국이라든지 구미 쪽에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올해 목표가 홈캐스트 측에서는 한 매출 1,500억에 영업이익 한 1,100억 정도 하겠다 말을 했는데 벌써 2분기까지 달성한 실적 자체가 한 880억 매출에 100억 이상의 어떤 수익을 냈기 때문에 80억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가 좀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적으로 딱 볼 때도 가장 가볍게 접근했을 때는 딱 저항권역에 와 있습니다만 이런 흐름 자체는 여기서 바로 시세를 뿜는 박스권 상단 돌파 종목이기 때문에 타이밍적으로는 오늘의 홈캐스트가 매수 타이밍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동부제철, 현대제철과 같은 어떤 그 철강 업체들의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철강제 전문 물류회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철강주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그 철강 업체들이 그 주가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물류 업체를 가져나가고 좀 무리가 있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제 우리 기술이 원전 테마와 상관없이 가져나왔듯이 오늘 유성 TNS라는 종목도 어떤 철강 업종과 상관없는 그런 차트적인 흐름 때문에 가져나왔다고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유성 TNS 같은 게 그 최근에 에너지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CNG 이동식 그리고 파주 고정식 충전소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 사업도 물론 그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 한 60%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도 나머지 한 20%의 물류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기업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오늘 그 가지고 논 종목에 대해서 차트적인 흐름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게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N자형 반등이 조금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1선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이렇게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24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어제 같은 경우 조금 5.9% 좀 상승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9% 상승폭이 있긴 하지만은 이전의 거래량을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항상 저는 종목 선정할 때 거래량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래량이 조금 그 이전의 평균 거래량을 돌파했다는 이런 부분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에 진입을 했듯이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이런 거래량에 조금은 이슈를 좀 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의 VCR 통해서 관심 종목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한 번 더 화면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은 우리금융 들고 오셨는데요. 3분기 실적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고요. 자산 건전성 우려에 대한 이 주가 하락은 이미 선 반영된 상태입니다. 펀더멘털을 고려해본다면 주가 저평가 매력도 충분히 있다고 하시는데요. 목표가는 11,500원으로 두셨고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은 자동차 부품주 평화전공 들고 오셨습니다. 수급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박스권 탈출 기대감 높아지고 있죠. 목표가는 22,500원으로 두셨고요.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은 홈캐스트 들고 오셨습니다. HD 셋톱박스 확대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4,420원으로 주셨고요.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 단기 종목으로 유성 TNS 들고 오셨는데요. 매수가는 2,930원에서 2,980원, 목표가는 3,100원으로 두셨는데 오늘은 조금 매수가 부분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동양종금증권 김진홍 연구원의 종목들도 만나봅니다. 네, 태국 홍수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하시면서 CJ 제일제당 소개하셨는데요. 목표가는 35만 원이고요. 그리고 건설주와 기계주, 건설 경기 회복 기대에 턴어라운드, 주가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하시면서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 들고 오셨습니다. 각 종목의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모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 예감 관심 종목 만나봤는데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되 그래도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VCR 불러보겠습니다. 투자 손자병법 관심 종목입니다. LG 상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EMP 사업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원개발 쪽에서 매출 자체가 한 60% 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 중국의 완토구 석탄 광구 생산량이 완토 광구가 있는데 이 생산량이 10월부터 연간 한 300만 톤에서 500만 톤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적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가 이제 GS 리테일 지분을 한 20% 갖고 있습니다. 요거 자체가 상장되게 되면은 만약 구주 매출, 그러니까 원래 기존 주식을 판다 그래도 매각 차익만 해도 2,400 이상의 현금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자산 건전성도 좋아지고, 또 하나 LG 상사에서 계속 밀고 있는 EMP 사업에 대한 흐름 자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약간 중기적인 모멘텀, 지금 지수 박스권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약간 경기 민감주보다는 약간 방어주 성격의 약간 중기적으로 볼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전후에서 조금 매수하시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사실 이게 7월 전에 고점이 한 6만 3천원까지 갔습니다만 그 흐름 자체는 좀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IT 부품주의 경우 코스닥 시장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있는 이스페타시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스페타시스의 경우에는 미국 통신용 반도체 업체죠. 시스템 시스코스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서버용 부분에 대한 통신 장비 매출, 고다층 PCB 업체인데요. 이쪽 부분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페타시스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일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금일 6,000원대에 근접하는 강한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6,000원대 이하, 그 다음에 한 5,700원대 전후에서 매수 가격을 높여가지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9월 중국 불사기 판매가 좀 전년 대비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이런 감소 원인이 중국의 김치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철도와 고속도로 이런 상하수도 등의 어떤 공공성물의 투자가 둔화되면서 계열적인 우위가 더불어서 후유증이 지속되면서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MS 상승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두산인프라코어가 9월달 MS가 10.4%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10%를 상회한 것은 처음인 상황인데, 판매 대수도 올해 2월 이후에 처음으로 좀 2위를 기록을 했고요. 이런 긍정적인 성과 부분이 일단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9월 초에 22톤급의 신모델을 출시했습니다만, 절대 판매량 부분에서는 8월 대비해서 9월 소폭 그치는데 그쳤습니다. 신모델에 대한 소비자 반응이 내년도 중국 춘절 이후에 성수기에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4분기 영업이익 개선 전망입니다. 동시에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9%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수익성이 높은 중국 법인의 굴삭기 판매가 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그 바켓의 영업이익은 415억을 기록하면서 전분기 대비 10.9% 감소했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부진에 따라서 그런 우려가 됐습니다만 렌탈과 농업 이런 노후와 교체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3분기 순이익은 소폭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기록을 했고, 하지만 4분기 영업이익은 2,28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70% 내외로 개선된 전망으로 있고, 중국 굴삭기 판매의 점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이 공작기계하고 바켓 이런 호시장이 좀 기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손자병법 관심 종목 화면으로 만나봤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 경기 방어주 성격의 LG상사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가보자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63,000원으로 주셨고요. 교보증권 임형식 전문가 이수페타시스 들고 오셨는데 오늘 장중엔 7% 정도 오르다가 상승폭을 줄여서 한 2% 정도 올라 마감됐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으로 설정해 주셨네요. 교보증권 강정원 부장은 두산인프라코어 들고 오셨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 나타내주면서 오늘 2% 정도 상승으로 장중 좁은 박스권 행보를 보였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 목표가는 일단 21,500원으로 주셨습니다. 동부증권 김성원 차장 전화 연결했었는데요. 에스텍파마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은 한 6,000원대 초반에서 매수 구간 흐름 이어갔는데요. 목표가는 일단 8,000원으로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 볼까요? 먼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평화전공 멜파스 성우하이텍은 꾸준하게 보유하시고요. 새로운 종목을 매도하셨는데요. RNL바이오 차익 실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영훈 전문가입니다. 한라건설, 강원랜드, 두산 세 종목 꾸준하게 보유하시고요. 대응 전략 또한 수정하신 건 없습니다. 다음은 최희용 전문가입니다. STS 반도체 차익 실현하시면서 현금 비중이 100%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박성일 전문가입니다. 하이닉스, 모두투어, 기아차, SFA, 효성 이렇게 5종목 담고 계시고요. 이 종목들 모두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종목입니다. 전략 또한 수정된 건 없네요. 다음은 신은경 전문가입니다. 4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시젠, 제니, 게임빌 그리고 삼형화학까지 담겨 있고요. 이 종목들의 대응 전략 또한 수정된 건 없습니다. 꾸준하게 보유하시는 종목이고요. 마지막은 신용훈 전문가입니다. 서부 T&D 한 종목만을 보유 중이신데요. 대응 전략 또한 수정된 건 없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모두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각 종목들의 대응 전략 참고하시되 그래도 여러분의 냉철한 본인의 판단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그리고 개미들의 큐에서도 많은 관심 종목이 나왔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는 다 정리를 못해드리고요. 대신 쌤TV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보기 통해 언제든지 이 종목들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 많은 관심 종목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님의 종목이었죠. 우리금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금융 주셨었는데요. 한 3%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추가 대응 전략은 어떻게 이끌어가 볼까요? 일단 최근에 우리금융 금융주들이 낙폭이 과대했었죠. 일단은 유로존 리스크도 어느 정도 완화 국면에 지금 접어들었고,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그대로 향해서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로 11,500원을 지금 제시해드렸는데 그 정도 가격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지금 펀더멘털 구렛이 아직까지도 과도한 할인율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은행주 전반에 대한 관심을 크게 이제 확대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기철 사장님의 종목이었던 우리금융 추가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오기철 차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옆에 계신 라이징스타 홍의진 팀장님과 함께 고액과외 받아보는 시간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저에게 고액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캔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은 어떤 캔들 차트 배워볼까요? 예, 그동안에는 제가 두 가지를, 예. 지금 두 가지 캔들로 이루어져 있던 패턴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별형이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네. 안에서 이제 샛별형이라는 패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언급 드려볼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샛별형 캔들, 이름도 참 예쁜 거 보니까요. 상승 추세 전환 신호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어감이 상당히 좀 예. 좋죠. 예, 샛별. 그러니까 지금 보통 이제 별이라고 하는 건 뭔가 좀 희망 이런 뜻을 좀 내포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샛별형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좀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좀 오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담긴 그런 패턴이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신다라면 화면, 아니네요. 지금 네. 하락 추세에서 상승 예. 전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네, 패턴이다라고 아닙니까? 말씀드리고. 네. 저희 벌써 나왔습니다. 네. 이 샛별형 캔들 모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벌써 아래에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모양인가요? 네, 일단은 기나긴 추세, 하락 추세에서 네. 지금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장대 음봉 다음날 아래 좀 몸통이 작은 캔들이 좀 네.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형의 캔들이 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 일단은 그런 그 전일의 음봉을 감싸고 있는 양봉이 네. 출현을 하면서 일단은 패턴이 좀 완성되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화면 보시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르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별 모양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캔들 모양을 보니까 캔들 사이 몸통이 겹치는 구간이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좀 갭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요. 몸통이 겹치진 않고 꼬리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네. 몸통이 뭐 직접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패턴상의 이론은 그렇지만은요, 예. 뭐 겹쳐도 뭐 그렇게 크게 패턴이 뭐 완성이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너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캔들은 캔들 2개가 합쳐져서 나타난 캔들 추세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샛별형은 3개니까 그만큼 신뢰도도 높은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2개나 3개나 뭐 신뢰도는 비슷하고요. 일단은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일단은 지금 2개도 신뢰도가 높은 패턴은 높고요. 근데 3개도 뭐 샛별형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신뢰도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패턴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신뢰도는 두 가지 다 좀 비슷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뢰도는 캔들의 개수와는 전혀 네. 상관없다. 이런 말씀 들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 샛별형 캔들 왜 상승 추세 전환 신호가 되는 건가요? 일단 시장에서 그러니까 캔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매수세를 압박하는 신호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매도가 많아지면은 주가는 하락을 하고요. 이제 반면에 매수가 많아지면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매도세가 점차 완화가 되고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지금 그림을 지금 샛별형은 내포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네. 그러니까 음봉을 지금 첫 번째 긴 음봉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캔들 자체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에 대한 매수세, 그러니까 밑꼬리가 이제 매수세인데 매수세 유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캔들에서 첫 번째 음봉을 감싸는 지금 캔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동안의 매도를 좀 압박하는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하락 전환,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하는 그런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샛별형 캔들 접근할 때는 이 분명 투자자분들께서 유의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패턴 자체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나와주면은 신뢰도가 훨씬 높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중간, 그러니까 박스권이 아닌 뭐 어중간한 자리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무작정 들어가시는 거는 상당히 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첫 번째 캔들 다음이나 그 다음, 그러니까 좀 두 번째나 세 번째 캔들에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이거나 아니면은 첫 번째 캔들에 엄청난 거래가 실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거래량이 엄청나게 좀 줄어든 모습이 가장 좀 좋은 패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홍의진 팀장님과 함께 고액과에는 샛별형 캔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글와글 게시판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겠죠. 음악 주세요. 자, 어떤 분들이 놀러 오셨을까요? 목요일에는요, 소나무 첼님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고요. 증권맨님도 놀러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필명 지은마음님께서는요, 안목과 시기와 운이 모두 따라줘야만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셋 다 없는 듯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는데 정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센티피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서요. 전문가들과 함께 공부 많이 하시면 분명히 안목과 시기와 운 모두 다 따를 겁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필명 걱정하지 마 님께서는요. 투자하는 맛에 평일이 즐거운데 이번 주도 다 갔습니다. 종목으로 수익을 얻긴 참 힘들 것 같네요. 이렇게 글 남겨주셨습니다. 내일 이제 금요일이죠. 여러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 님께서도 앞으로 수익 많이 날 테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10월 이야기 이벤트 함께하고 있잖아요. 10월 정말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벤트 당첨자는 필명 부봉치쿠님께서 저는 10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야근을 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소원은 남은 날이라도 야근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부봉치쿠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힘내시라고요. 부봉치쿠님 그리고 지은맘 걱정하지 마님께 모두 행복한 부자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이벤트는 코스피 마감 지수 맞히기 이벤트였죠. 오늘 코스피가요. 1900선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1922.04포인트에 마무리됐는데요. 자, 오늘 당첨되신 가장 근접하게 맞춰주셨던 행운의 주인공 필명 오랜만에 놀러오셨네요. 거꾸로 해도 선우선님께 저희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약속대로 부자들이 말하지 않는 돈의 진실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책 읽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수익 많이 거두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와그라그 게시판은 언제든지 열려있으니까요. 10월 이야기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지금까지 와그라그 게시판 점검했습니다. 자, 목요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에는요. S&P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